혹시 우울하세요? 최근에 주변에서 우울하다는 사람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는 연애가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알콩달콩한 럽스타그램을 올리면 마음의 부러움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요. 인스타그램 속 멋진 사업가를 보면 시기심이 생기죠. 시간이 없을 때는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오면 저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관계를 형성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사회관계망이라 불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맺는 관계는 어떨까요? 그곳에는 진짜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오히려 인스타그램 속 가짜 관계에 의존하게 만들죠. 실상을 들여다보면 SNS는 사회관계망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오직 타인의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내 초라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울로서 활용할 도구일 뿐이죠. 사람은 혼자인 것보다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의 동력이 되고 희망이 생겨요. 하지만 SNS 관계가 커질수록 진짜 관계는 줄어들고 점점 혼자 남게 되죠. 혼자 남은 개인은 불안 속에 안정감을 잃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희망을 잃게 됩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울이라는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우울이 문화로 자리 잡고 유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행하는 우울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시대는 점점 발전하면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몸은 더 편안하고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죠. 그런데 왜 정신은 점점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는 급증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우울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현 상황을 각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폼이 왜 이럼? 존나 못하네. 크크크크크. 개 못함. 제가 농구 관련 릴스를 올리고 실제로 받은 악플입니다. 그때는 아드레날린과 피가 솟구치더라고요. 익명의 힘은 엄청 자극적이고 공격적이죠. 근데 이 악플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잠깐 악플을 읽는 동안 뇌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타인에 대한 분노,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경보가 울리거든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든 공격적인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것이든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은 스트레스 우울에 뇌과학적으로 최악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만은 보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격변하는 2020년대입니다. 2025년은 웰니스의 유행과 더불어서 저는 누가 와도 살 빼주는 것은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다이어트에 특화된 체육관 행빈을 오픈하게 됩니다. 딱 1년이 지난 지금 2026년 웰니스의 뒤에서 마흔자르의 유행으로 다이어트는 더 이상 운동으로 살을 빼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저는 1년 만에 급변한 시장에 굉장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큰 불안을 느끼죠. 반대로 예상된 미래가 안정감을 주고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AI가 순식간에 일자리를 위협하고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죠.
유행은 눈 뜨면 바뀌고요. 두쫑쿠 어디 갔죠? 버터떡은 또 뭐고요?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고 저도 그것을 추구하고자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욕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충돌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크게 야기하죠.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거대한 불안을 만들고 있어요. 격변하는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저 시대에 휩쓸려서 흘러가며 살게 되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SNS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자주 마주하는 공격성과 격변하는 시대가 개인을 더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메네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울은 훈장도 패션도 아니에요. 우울은 질병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메네라 패션, 메네라 음악 등 메네라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고 좀 놀랐어요. 메네라는 우울에서 파생된 병약한 감정, 이미지, 상황을 패션, 음악 등의 콘텐츠로 소비하고 드러내는 문화예요. 이런 서늘한 이미지와 콘텐츠마저 유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울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 점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메네라가 지양해야 할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울이라는 감정을 숨겨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드러내고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울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콘텐츠는 우울증을 치료하고 개선해야 할 감정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어요. 어쩌면 그 우울한 순간에 도취되고 동경의 대상으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뿐이죠. 메네라 문화가 위로를 건넬 수는 있지만 극복과는 더욱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낭만적인 우울도 결국 질병일 뿐입니다. 치료해야 하죠. 그 속에 도취되면 결국 무너지게 될 거예요. 메네라처럼 특정 문화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쉽게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상황도 만연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떡볶이 못 먹어서 나 우울해. 사진 100장 찍었는데 올릴 게 없어서 우울해. 내일 월요일이라 우울해. 사실 우울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격변하고 자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잦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불안과 스트레스마저 가볍게 우울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요즘 시대는 뭐 아니면 도인 것처럼 표현하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우울이라고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중간 없이 우울이라는 극단적인 포장은 경계해야 해요. 우울증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가벼운 상황마저 포기하게 만드니까요. 나는 우울하니까 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합리화하고 놓아버리는 삶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하다고 단정하는 순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극복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희망마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죠.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무겁지 않은 스트레스마저 우울하다고 가벼이 자가 진단하기보다는 조금은 자신의 강함을 믿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죠.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미친 듯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묵묵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소송할 일이 있어서 소송도 진행하며 속을 끓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까지는 빠져본 적은 없어요. 저라고 이런 불안의 시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까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은 느끼지만 우울증이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은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이 남들보다 평탄하고 완벽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는 이유, 즉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체력이 주는 여유라고 확신해요. 제가 그 누구보다 체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 누구한테는 뒤지지 않고 항상 좋은 체력을 유지해 왔다고 자부해요. 무슨 상황이든 행동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체력에서 나오죠. 이제 매일 먹는 한 접시 가득한 채소, 매주 평생 해온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 정신적인 문제를 여유롭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황이든 제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계속 움직이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쉽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쌓는 시대지만 그만큼 쉽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 운동의 뇌과학을 보면 불안장애를 겪은 뇌과학자의 경험과 함께 명쾌한 해답이 나옵니다. 운동이죠.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만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는 회원님이 살쪄와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명상하겠다고 홍제천에 나가 뛰러 갔던 것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의 상황을 마주하면 뇌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뇌의 염증이 곧 스트레스가 되고 더 커지면 우울이 되는 거죠. 우울의 원인이 이것 하나만으로 단정짓긴 어렵지만 우울증 환자 전부 뇌에 이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만 정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염증은 청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울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뇌의 염증을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쉽게 해결하는 거죠. 운동이 염증을 청소하는 원리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몸의 염증 수치가 훅 올라가요. 그런데 운동 직후에 휴식을 취하면 우리 몸은 이 염증을 빠르고 강력하게 청소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운동으로 생긴 염증을 휴식을 통해서 치우면서 기존의 뇌에 쌓인 스트레스로 쌓인 묵은 염증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작용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염증, 즉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몸에 쌓인 염증까지 청소하면서 몸의 통증까지 해소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 운동으로 치료되는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우울증을 해결하는 측면으로만 본다면 무거운 쇠질을 하거나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유산소 운동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가벼운 러닝, 약간의 땀이 나는 산책, 스트레칭은 고강도 운동과 동일한 청소 효과를 내거든요. 이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그 어떤 비싼 항우울제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울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뒤로 숨지 마세요. 그냥 운동하세요. 작은 움직임이 반드시 그 무기력에서 당신을 건져낼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세요. 계속해서 움직이면 결국 큰 문제도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사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제가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우울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서적과 콘텐츠를 참고했는데요.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일상적인 상황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무력감을 느끼는 점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두근대고 머리가 하얘지고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사고할 수 없는 상황에
종종 직면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간 우울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우울을 겪고 있을 주변인에게 상처를 줬을 저의 행동들이 떠오르며 반성하게 됐죠. 저 스스로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겠지만 우울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더욱 세심하게 제 감정을 다루고 의사소통해야 할 것 같아요. 점점 더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진짜 우울증도 점점 많아질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은 불안이 만연한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잘 늙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